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설 연휴 막바지에 주요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 등은 귀경 행렬로 붐볐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은 나흘간의 연휴가 짧게 느껴졌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객들로 버스 터미널이 북적거립니다. 보자기에 담긴 부모님의 정성 어린 음식 꾸러미와 캐리어가 버스 짐칸에 가득합니다. 바쁜 일상의 명절이 아니면 여유롭게 찾아뵙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창밖으로 손을 열심히 흔들어 보기도 하고, 딸의 귀경길을 배웅 나온 아버지는 하염없이 바라만 봅니다. 어차피 부모 마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늘 그렇고 늘 가까이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쉽고, 딸 잘 지내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잘 먹고. 아빠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돌려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들이 도착할 때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표정에는 가족들과 명절을 보냈다는 즐거움과 연휴가 끝났다는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얼마나 받았어요? 많이요. 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짧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애들이 만나서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연차를 내 휴식의 시간을 좀 더 갖기로 한 일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경주로 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그냥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행 가는 길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 명절이 얼른 다가오길 기대하며 다시 일상으로 향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전공의 단체가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파급력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두고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밤샘 토론을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집단 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계가 조만간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전공의들도 동참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형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의료 공백이 커져 파업의 파급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약 1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해 업무 개시 명령 등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혐의로 조규용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과연 보건복지부가 2024년에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처벌을 하겠다라고 압박을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복지부는 문자 송달을 위해서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주말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파업 시기와 방식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내세웠습니다. 의료계에는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파업 후에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 취소 등도 말했습니다. 다만 의사단체 역시 집단 행동에 조심스러운 만큼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며 대화와 설득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기 행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반성했단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선 건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 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강연 등으로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피해금 30억 원 대부분 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작가 위아가 쓴 장편 소설을 언급하며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인간의 탐욕과 무력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면 좋겠다고 이례적으로 판결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관련한 전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 해당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것 같으니까 이를 부인하며 뜻을 뒤집으려 했다며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했단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일상이 사기였단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전 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이모 씨에 대해선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 도중 흐느끼며 울다가 선고 직후엔 오열하며 퇴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박종수에게 한마디.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 목표 달성에 실패한 클린스만 호가 출항 1년 만에 좌초되며 한국 축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아시안컵 결과를 비롯한 현안을 놓고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 경질에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클린스만 감독 거취 문제 논의에 나선 대한축구협회. 당사자인 클린스만 감독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아시안컵 실패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충격적인 변명이었습니다. 전술부재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흥민과 이강인 등 선수단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준결승전 전날 저녁 물리적으로 충돌한 이 두 선수 때문에 기대 이하 성적을 거뒀다는 겁니다. 선수단 중에 불화가 있었다. 불화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경기력에 영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궤변에 가까운 변명에 전력강화위는 결국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 전술적 준비가 부족했고 재임 기간
다양한 선수를 직접 보고 발굴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수단 관리 실패와 국내 체류 기간이 적었던 근무 태도 역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정 회장을 비롯해 축구협회 수뇌부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 클린스만 감독 계약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로 코칭 스태프 몫을 포함 경질 시 약 100억 원을 지급해야 해 금전적 손실도 막대합니다. 연합뉴스 TV 곽준영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 경질로 의견을 모으며 현실로 다가온 감독 코치진의 공백 사태. 당장 문제는 다음 달 21일과 26일에 열리는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인데요. 새 감독을 선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은 국내 감독에게 임시 감독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 같은 내용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논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후보군으로는 전현직 K리그 감독들과 과거 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있는 감독들이 물망에 오른 걸로 전해졌는데요. 홍명보 울산 감독과 김기동 서울 감독, 최용수 전 서울 감독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이미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는 황선홍 감독과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개 사건, 91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립니다.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을 하고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넸다는 혐의인데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성인 배우와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It's not a crime. We're here for something that is not a crime.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it. What it is election interference. 대선 출마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첫 재판을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피고인석에 앉히고 열리는 첫 번째 형사재판으로 이 사건 관련 혐의만 34건에 달합니다. We want delays. Obviously, I'm running for election. I can't. How can you run for election if you're sitting in a courthouse in Manhattan all day long? Again, this is where I should be.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소만으로는 별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다 해도 본선에서 중도층과 무당층의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곳간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1,000억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결과는 시작에 불과할 뿐 지난해 법률 비용으로 우리 돈 700억 원 가까이 썼는데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서 7월 무렵이면 선거 자금이 바닥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겹겹의 민형사 재판과 나토 발언으로 재확인시킨 예측 불가의 모습까지 미국 대선 레이스의 초반은 트럼프냐 아니냐는 트럼프 심판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종합적인 그 책임은 축구협회로 저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